안녕하세요.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그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내가 평생 우러러보고 믿어왔던 내 부모의 얼굴이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결한 지성인이라 칭송받는 상위 0.1% 교수 부부의 대저택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와 명예 그리고 완벽한 자식들까지 마치 신이 내린 축복 같은 집안이죠. 하지만 그 견고한 성벽 틈새로 아주 지독하고 역겨운 냄새가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이 완벽한 집안에 낡은 점퍼 차림의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그 청년을 마주한 교수 부부의 눈빛이 이상하리만치 반짝입니다. 그날 이후 이 교수 부부의 아들은 전보다도 더한 부모의 멸시를 받게 되고 딸은 부모의 눈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체 25년 전,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때로는 그 피가 가장 지독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틀라에서 그 소름 돋는 진실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보려 합니다. 자, 그럼 굳게 닫혀있던 이 상류층의 비밀 금고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서울근교 이름만 대면 아는 명문대 교수들이 모여 산다는 그들만의 성체. 그곳에서도 가장 크고 고급스러운 저택이 바로 오학수와 권매자 부부의 집입니다. 담장 위로 흐드러진 장미, 창문 너머로 보이는 빼곡한 고서들. 사람들은 말했지요. 저 집 자식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지.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 하지만 여러분, 그 완벽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 밑에 얼마나 지독한 오물이 고여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집 주인인 학수와 매자에게 인생은 오직 A+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족이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줄 최고급 컬렉션이었지요. 큰딸 민지는 부모의 뜻대로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완벽한 트로피가 되었지만 작은 아들 민주는 달랐습니다. 민주는 공부보다 힙합을 더 좋아했습니다. 부모에겐 그저 저렴하고 천박한 소음일 뿐인 그 음악이 민준에겐 유일한 숨구멍이었지요. 하지만 아빠 학수는 민준이 헤드폰을 쓰고 있는 꼴을 단 1초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온 학수는 민준의 헤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씩씩거리며 아들 민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이 쓰레기 같은 소음이 밥 먹여주냐? 내 집안에서 이런 천박한 짓거리를 해? 너 같은 돌연변이가 어떻게 우리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난 아직도 그 산부인과 의사를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 민준에게 유일한 위안은 친구 인헌이었습니다. 인헌은 재래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는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그야말로 학수가 말하는 천민의 자식이었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헌은 학수조차 경탄할 정도의
천재였습니다. 학수는 아들 민준을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인원이 집에 오는 날만큼은 유난히 친절해졌습니다. 인원이 민주의 공부를 도와주러 온 날, 민준의 엄마 매자는 고급 수입 찻잔에 차를 내오며 인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입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굳어 있었지요. 인원이 신은 낡은 양말과 소매 끝이 다른 점퍼를 보며 매자는 대놓고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매자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지요. 어머, 인원아, 오늘도 우리 민준이 공부 가르쳐 주러 왔니? 고맙구나. 그런데 시장에서 바로 왔나 보네. 내가 잘 안 써서 버리려고 하던 향수가 있는데 이거 가져가서 뿌리렴. 그리고 민준아, 공부 끝나면 인원이한테 너 안 입는 옷 좀 챙겨줘라. 인원은 굴욕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수는 공부가 끝나고 돌아가려는 인원을 서재로 불러앉히고는 아들 민준이 반년째 못 풀던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밀었습니다. 인원이 단 5분 만에 풀이를 써 내려가자 학수의 눈에는 광기 어린 희열과 분노가 차례로 스쳤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대문을 나서자마자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학수는 서재문을 걸어 잠그고 아들 민준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인원이 풀고 간 문제지를 민준의 얼굴에 문지르며 학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봤니? 저 시장바닥 반천장수 아들도 5분이면 푸는 걸 너는 반년을 붙잡고도 못 풀어? 너 같은 쓰레기가 내 아들이라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내 심정을 알아? 가서 저 인원이 발바닥이나 닦아라. 아니, 가서 걔가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핥아서 걔 머리에 반이라도 닮아오란 말이다. 민주는 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 매자는 말리기는커녕 민준의 등에 침을 뱉듯 한마디를 보탰지요. 네 아빠 말이 맞아. 넌 우리 가문의 수치야. 학수와 매자 부부는 아들의 친구인 인원의 천재성에 집착하여 자신들의 제자이자 가문의 새로운 트로피로 만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들 민주는 이미 지워버리고 싶은 얼룩이었고 인원은 그 얼룩을 덮어버릴 눈부신 보석이었지요. 학수의 집착은 갈수록 집요하고 잔인해졌습니다. 인원을 수시로 집으로 불러서 비싼 스테이크를 먹이며 옆에 있는 아들 민준에게는 모멸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너도 인원이처럼 사람 구실하며 살아야지 라며 온갖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학수는 인원의 어깨를 감싸주며 아주 다정하게 그래서 더 소름 끼치게 말했지요. 인원군, 자네 같은 천재가 시장 바닥에서 썩는 건 인류사적 손실이야. 내가 자네를 나의 제자로 삼고 싶네. 학비도 지원해 줄 거고 필요하다면 내 양아들로 입적하는 것도 고려 중이지. 인원은 소름이 끼쳤지만 친구인 민준의 아버지이자 워낙 지체 높은 교수님이었기에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아들 민준의 마음은 비참했습니다. 인원이 떠나고도 아빠 학수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엔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학수는 아들 민준이 아끼던 음악 장비들을 전부 마당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딴따라 쓰레기들 가지고 이 집에서 나가라! 당장 꺼져! 민준은 결국 빗속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분 후, 이 집안의 가짜 평화를 산산조각낼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빗길에서 미끄러져 트럭과 충돌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마침 해당 병원에서 수련 중이던 딸 민지는 피투성이가 된 동생을 보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당장 대량 수혈과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한 아빠 학수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지 않은 채 오히려 거만한 태도로 의료진을 밀치며 나섰습니다. 당장 내 피를 뽑으세요. 나는 평생 술, 담배도 안 한 깨끗한 몸입니다. 내 고결한 유전자가 들어간 피라면 내 아들도 금방 깨어날 겁니다. 자, 어서 검사 진행해요. 학수는 자신의 완벽한 유전자가 아들을 살릴 것이라 확신하며 당당하게 검사대에 올랐습니다. 마침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딸 민지가 직접 아빠 학수와 동생 민준의 조직 적합성 항원 교차 반응 검사를 담당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결과창을 확인하던 민지가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아빠랑 민준이 조직 적합성이 0%일 수 있지? 아무리 안 맞아도 부모 자식 간이면 최소한 절반은 맞아야 하는데? 이건 생판 남보다도 못한 수치야. 민준이가 우리 가족이 아니었던 거라고? 동생 민준이 친동생이 아니라는 의학적 확신이 들자 민지의 머릿속엔 아빠가 최근 자신에게 맡겼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은퇴를 앞둔 아빠 학수가 자신의 평생 연구 자료들을 디지털로 정리하는 일이었지요. 민지는 홀린 듯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빠가 평생 가문의 영광이라 부르며 애지중지하던 2001년도 연구 폴더가 보였습니다. 민지는 연구 폴더를 제쳐두고 동생이 태어난 그 해의 다른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특정 날짜 2001년 11월 14일에 생성된 암호화된 영상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아빠 학수가 보안을 위해 따로 저장해둔 것으로 당시 타고 다니던 차량에 장착되었던 블랙박스 영상이었지요. 민지는 영상을 보고 입을 틀어막으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이건 25년 전 아빠 차잖아. 비틀거리며 운전하다가 길 가던 사람을 그냥 치고 가버리네? 잠깐, 저 사고 장소. 민지는 그날의 진실을 더 깊게 파헤치기 위해 해당 날짜의 뉴스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민지는 한 방송사의 음주운전 사고 관련 프로그램에 짧게 삽입된 피해자 유가족 인터뷰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뷰 속 여성이 아기를 품에 안고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버버씨도 살 만큼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치고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냥 도망갈 수가 있어요? 이제 남겨진 우리 아들 인원이는 어떡해요? 갓 태어난 우리 불쌍한 인원이는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라게 생겼는데 제 남편을 치고 도망간 운전자분
제발 자수해 주세요. 제발. 민지가 바닥으로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신음했습니다. 인원이? 저 아기가 민준이 친구 그 인원이야? 그럼 아빠가 25년 전에 죽인 사람이 아빠가 천재라고 치켜 세우며 아들 삼으려고 하는 인원이의 친아빠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아빠, 당신은 대체 어떤 괴물인 거야? 민지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았습니다. 아빠는 살인마였고 그 죄를 덮기 위해 권력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한편 응급실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학수와 매자 부부에게 의사는 담담히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학수는 결과지를 확인하고는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지요. 하하하, 그럼 그렇지. 저런 멍청하고 천박한 놈이 내 몸에서 나왔을 리가 없지. 역시 내 유전자는 완벽했어. 저건 그냥 25년 전에 병원 놈들이 실수로 던져준 불량품이었던 거야. 학수는 수술실 안에서 사경을 헤매는 민준을 보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저 쓰레기를 치울 명분이 생겼군 라며 희열을 느꼈지요. 매자는 그 길로 민준이를 낳았던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원무과에서 25년 전 기록을 찾아 민준과 같은 날 태어난 아이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명단 끝에서 매자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바로 남편 학수가 그토록 찬양하던 천재 인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매자는 인원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광기 어린 눈빛으로 중얼거렸어요. 인원이, 그래, 인원이었어. 어쩐지 그 시장 바닥에서 자란 아이의 머리가 그렇게 좋을 리가 없지. 그게 다 나와 내 남편의 피를 이어받아서였던 거야. 내 진짜 아들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저런 가짜를 끼고 25년을 살았다니. 민준아, 넌 이대로 죽어주는 게 나를 돕는 거란다. 아빠의 진실을 알게 된 딸 민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민준을 버리다시피 하고 진짜 아들을 찾겠다며 날뛰는 부모의 모습에서 민지는 사람이 아닌 악마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부모가 인원에게 손을 뻗기 전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버지의 비밀 폴더에서 복사한 뺑소니 영상과 친자 확인 서류를 들고 인원의 낡은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인원의 눈에선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원은 노트북 영상 속 자신의 아버지를 치고 달아나는 학수의 차를 보며 주먹을 꽉 쥐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천재라며 양아들 삼겠다던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라는 거네요. 25년 전 우리 아버지를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도망간 그 살인마가 내 친아버지라는 거네요. 민지가 인원의 손을 잡으며 결연하게 말했어요. 미안해, 인원아. 우리 부모님은 사람이 아니야. 그들은 너를 아들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오만을 증명할 완벽한 도구로 보는 거야. 나랑 같이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자. 내가 도와줄게. 인어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인원에게 진짜 부모님은 자신을 위해 시장에서 손이 다 부르트도록 반찬을 만들어 키워주신 지금의 어머니뿐이었어요. 그날 밤 인어는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와 고단하게 잠든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인원이 잠든 어머니의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아버지 죽인 놈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인마 밑에서 공부나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 인간들이 앗아간 어머니의 25년, 제가 다시 찾아올게요. 지옥이 있다면 제가 그 사람들 손잡고 직접 뛰어들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제 뒤에서 편히 계세요. 인어는 민지와 함께 치밀한 작전을 짰습니다. 악마들이 가장 기뻐할 때 가장 처절하게 추락시키기 위한 지옥의 시나리오였지요. 며칠 뒤 예상대로 학수와 매자 부부가 인원의 옥탑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매자는 고급 실크 코트가 먼지에 닿을까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인원을 보자마자 가식적인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매자가 인원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인원아, 내 아들아, 내가 네 엄마다. 병원 놈들 실수로 우리가 떨어져 살았다니. 이 어미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당장 이 지저분한 시장바닥 떠나서 우리 집으로 가자. 학수도 근엄하게 하지만 인자한 척 덧붙였지요. 인원아, 역시 내 핏줄이라 천재였던 거야. 이제 네 자리를 찾으렴. 너야말로 우리 가문을 이을 후계자다. 인어는 속으로 구역질이 났지만 민지와 약속한 대로 눈물을 닦으며 그들에게 장단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인어는 순진한 척, 감동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정말 제가 교수님 아들이라고요? 믿기지 않지만 사실 저도 교수님 뵐 때마다 남 같지 않았어요. 저를 데려가 주시는 건가요? 제가 정말 명문가 자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학수와 매자의 입가에 승리자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들의 완벽한 트로피를 드디어 손에 넣었다고 확신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집으로 들이는 아이가 순종적인 아들이 아니라 25년 전 죽어간 남자의 원한을 품은 독이 든 검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상류층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터질 가장 화려한 불꽃놀이를 위해 민지와 인원의 빈틈없는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눈이 멀 때는 바로 자기가 최고라고 확신하는 순간입니다. 학수의 정년 퇴임식과 명예교수 추대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수와 매자에게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은퇴식이 아니었습니다. 천재 아들 인원을 세상에 소개하며 자신들의 완벽한 유전자를 증명하는 이른바 가문의 대관식이었지요. 매자는 신이 났습니다. 시장통 냄새가 난다며 무시했던 인원에게 최고급 수제 양복을 사입히고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채워주었습니다. 병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둘째 민주는 이미 매자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지요. 매자는 인원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황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 인원아, 역시 옷이 날개라더니
이제야 내 아들답구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저기 병원에 누워있는 멍청한 놈이랑은 차원이 달라. 이번 은퇴식 때 네가 내 옆에 서 있기만 해도 교수들 전부가 우리를 부러워할 거야. 인어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겨우 참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수가 가장 공을 들이는 작업, 바로 기념 영상 제작을 자원했습니다. 학수는 역시 내 아들이라며 신이 났지요. 민지는 아빠 학수가 자신의 평생 연구 자료를 디지털로 정리해달라며 건넸던 외장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인원을 찾아왔습니다. 인원아, 여기 봐. 아빠가 예전에 국책 사업 따내려고 위원들에게 뇌물을 준 장부 파일이야. 그리고 이건 아빠가 논문 대필시킨 대학원생들 명단. 아주 비리 보물 창고지? 인어는 냉정한 표정으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누나.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어 드려야지. 25년 전 뺑소니 영상은 하이라이트에 넣을 거야. 뉴스 인터뷰에 나왔던 우리 어머니의 눈물도 같이. 전 국민이 이 고결한 교수님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거야. 두 사람은 은밀하게 폭탄을 제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지는 의대 동료들을 통해 은퇴식 날 언론사 취재진과 학계 거물들을 대거 초청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천재 교수의 숨겨진 아들이 나타난다는 떡밥을 던져서 판을 키웠지요. 한편 학수는 은퇴식 날 발표할 연설문을 직접 작성하며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허허, 내 인생이야말로 완벽하지. 살인이라는 얼룩도 내 권력과 인맥을 이용해서 다 지웠고, 잃어버린 내 천재 아들도 찾았고, 이번 은퇴식은 내 위대한 제국의 정점이 될 거야. 학수는 인원이 준비하는 영상이 자신을 찬양하는 위인전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인원은 은퇴식 전날 밤 시장으로 어머니를 찾아가 따뜻한 새 옷을 선물하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드디어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잡힐 거예요. 아버지를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 내가 다 무릎 꿇릴 거예요. 내일은 어머니에게도 아주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드디어 결전의 날.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인 초호화 호텔 연회장은 클래식 선율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학수와 매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모의 얼굴로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학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수가 근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저는 오늘 평생 일구온 학문적 성취보다 훨씬 더 귀한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은 제 은퇴를 앞두고 25년 전 잃어버렸던 제 혈육, 인원이를 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탄성과 함께 감동한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수는 흥분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가난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제적인 재능을 꽃피운 이 아이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역시 피는 속일 수 없구나. 인원아, 그동안 가난한 양부모 밑에서 고생 많았다. 이제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저 시끄러운 시장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반상위란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학수가 인원을 꽉 끼어앉자 연회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매자는 옆에서 명품 손수건으로 가짜 눈물을 찍어내고 있었지요. 이제 인원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 공개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인원은 학수의 품에서 벗어나 싸늘하게 웃으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그 감동적인 말씀에 보답하고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의 진짜 뿌리와 아버지의 위대한 업적이 담긴 기록입니다. 다 함께 보시죠.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학수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오더니 갑자기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25년 전 뺑소니 블랙박스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컴컴한 새벽에 지그재그로 운전하던 학수의 차가 한 남자를 들이받습니다. 장내의 박수 소리는 단숨에 비명으로 바뀌었지요. 차에서 비틀거리며 내린 학수가 쓰러진 남자를 확인하고는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차에 올라타 달아납니다. 그리고 인원의 어머니를 인터뷰하는 방송국 화면이 이어졌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학수는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마이크를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인원아, 당장 꺼! 이건 조작이야! 인원은 마이크를 뺏어들고 차갑게 말했어요.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죠? 제 재능을 보며 당신의 피를 확신했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당신의 피를 이어받아 이 완벽한 복수를 설계했거든요. 당신이 죽인 남자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로 돌아온 기분이 어떠신가요? 학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발악했지만 민지가 가져온 살인죄 적용 자료와 최근의 뇌물 횡령 증거들 앞에 무너졌습니다. 경찰들에게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학수와 매자.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고결한 유전자는 이제 전 국민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끌려가는 학수의 뒷모습에 대고 인원이 소리쳤습니다. 교수님, 감옥에서 평생 연구하세요.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은퇴식날의 폭로 이후 학수와 매자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살인 및 횡령,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두 사람에게 법정은 준엄한 심판을 내렸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평생 그토록 혐오했던 천한 곳으로 떨어져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무명의 존재가 된 것이었지요. 매자는 정신이 반쯤 나간 채 초췌한 얼굴로 교도소 벽을 긁으며 소리쳤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학 교수야. 우리 아들 인원이가 천재라고. 걔가 날 여기에서 꺼내줄 거야. 내 아들이 천재라고. 학수도 철창 안에서 허망하게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유전자. 내 완벽한 유전자가 이럴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들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스스로 판 무덤이자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형벌이겠지요. 딸 민지는 부모의 추악한 범죄로 쌓아올린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화려한 저택과 수입차, 명품들을 미련 없이 던져버린 그녀의 곁엔 이제 두 형제가 남았습니다. 민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녀의 첫 번째 환자는 바로 동생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가보자. 얼른 나와서 무대에 서야지. 민준도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누나. 나 이제 힙합 비트보다 누나 잔소리가 더 익숙해져서 금방 일어날 것 같아. 인어는 학수의 후계자 자리 대신 어머니의 반찬가게 옆에 작은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낮에는 어머니의 무거운 짐을 들고 밤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민지, 민준, 인원 그리고 인원의 어머니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급 스테이크는 없었지만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요. 민주는 꾸준한 치료 덕분에 이제 무대 위에서 점프를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인원과 민지는 민준의 첫 공연 날 객석 맨 앞줄에서 누구보다 크게 환호했어요. 그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같은 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함께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학수와 매자가 그토록 집착했던 고결한 유전자는 결국 파멸을 불러왔지만 버려졌던 사람들이 만든 새로운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행복을 일구어냈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혹은 피할 수 없는 인연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시지 않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건 당신의 세포 속에 새겨진 유전자가 아니라 오늘 당신이 누구의 손을 잡느냐는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요. 나은 정이냐, 기른 정이냐. 정답이 없는 질문이겠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창에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